물론 저희 견해가 정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조선 역사의 진위 여부나 친일, 반일이라는 멍해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저의 선의만큼은 곡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파형 동검을 근거로 고조선의 역사를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강단사학계와 고조선의 역사가 이미 중국의 요선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근거로 고조선의 역사를 시공간적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하는 제야사학계, 둘 다 모두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국수적인 것 같습니다. 친일파로 매도되고 있는 강단 사학계조차도 그 뿌리는 국학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아키나케스 동검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며 고조선의 것이라기보다는 동호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설령 고조선에서 비파형 동검을 제작했다고 해도 동호나 흉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조선을 숙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숙신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철기 농기구의 등장과 더불어 산업 생산력이 급격히 향상된 중원의 확장에 밀려 차츰 동쪽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며, 기자가 등장하던 시기에는 현재의 하북성과 요령성 경계지역쯤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신이 중국의 고대사에서 그나마 제 역할을 한 것은 숙신, 즉 고조선이 유만의 세력에게 병합되어 한나라를 상대로 반역한 역도의 몰이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기의 조선열전은 바로 한나라에게 반기를 든 위만조선을 토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저는 이때 한나라에게 멸망당한 위만조선, 즉 숙신의 잔존 무리들이 현재의 함경도 지역을 거쳐 당시 음루의 영역으로까지 들어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의 후손이 여진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고, 그들은 금나라를 세우고 또 청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위만조선 이전 기자 동내설에 등장하는 조선은 바로 숙신이며, 그래서 기자 동내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청동 얘기 유물이 한반도가 아닌 요서 일대에서 발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즉 숙신은 한반도 내가 아닌 현재 요서 서쪽 끄트머리 어디쯤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기자의 청동 얘기 유물이 발굴된 유령성 객자현이라는 의 전체 이름은 유령성 조양시 객나심 좌익 몽고족 자치현입니다. 제가 주장하듯 고조선의 역사가 부정된다면 고조선이 사라진 한국 고대사의 공백은 누가 메워줄까요? 저는 그 주인공으로 바로 고구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구려는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결코 아닙니다. 부여로 비롯되었으며 맥족, 즉 말괄과 융합되었고, 부여 이전에는 고리공으로 불렸던 넓은 의미의 고구려, 즉 고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예족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고려 민족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고구려를 고조선의 지류 정도로 보고 고구려와 적대적이었던 부여의 역사를 축소시키는 그릇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고구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부여를 포함한다고 해도 고구려 역사가 보여주는 그들의 세력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대적으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대응하여 더 다뤄질 만하다고는 봅니다. 즉 사마천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중국의 역사와 함께 그 보폭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시대적으로 고려의 역사를 황제와의 싸움에서 진 치유까지 올려잡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신화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고려가 수메르 인근에서 살던 후르르의 극동 이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또 보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는 부족하며 단지 제카리아 시친의 책에 나오는 단 한 줄의 기록에 근거한 걸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역사보다는 판타지 소설의 주제로 더 적당해 보이죠.
상상 속에나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민족이 고구려 민족 집단보다는 사만과 혈연적으로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하나로 융합되어 이루어졌으며 문화적으로 그 뿌리를 찾다 보면 고구려에 더 근접한다고 봅니다. 저는 낙랑군 이북 지역에서는 예매기, 분열과 통합의 시기를 거쳐 몽골과 고려로 나뉘어졌으며 낙랑군 이남 지역에서는 사만과 그리고 바다건 외가 결국 신라와 일본으로 각기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 지역을 대표하는 고려와 이남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가 융합되어 한반도 내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온 것이라고 보죠. 서세 동점, 즉 게르만족이 세운 두 제국, 영국과 러시아가 동진하기 그 이전 유라시아 대륙에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몽골의 후예라 자처하던 무굴 제국은 인도를 통치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인 돌골족이나 오스만 투르크는 중동의 맹주였습니다. 이들 모두 우리나라의 형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랑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나마 유안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략해 영토를 넓히는 일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이죠. 고구려를 역사적 기반으로 해서 치우와 후르르인까지 그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는 것이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